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월스트리트 로드맵이죠.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화상 연결 통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금요일 뉴욕 증시에 대한 판단부터 내려주세요. 네, 거의 뭐 2조 달러에 이르는 추가 부양책의 통과가 물론 되긴 되겠지만 여전히 미국에서는 불확실성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뉴욕 주시장 지금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나스닥은 아주 조금 올라갔고요. S&P 500과 다우지수는 0.3에서 한 0.5% 정도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최근 들어서 러셀 2000은 시장의 방향성을 약간 따로 좀 움직이는데요. 러셀 2000은 오늘 금요일 날은 또한 1.3%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섹터가 좀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정도만이 보합 정도에 일단 머무르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공화당은 뭐 기본적으로 좀 반대하는 입장이 되겠죠. 1조 9천억 달러에 대한 규모. 다만 이제 민주당 상원 일부에서도 이게 좀 너무 많다라는 주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약간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즉 부양책이 원한대로 완전히 통과될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세븐즈 리포트에서는 워싱턴 DC 이런 정치적 현실이 시장에 충격을 좀 주기 시작했다라는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유가가 지난 금요일 제법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52달러 초반 내지 51달러 후반까지 막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에서 전전주에 했던 발표한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좀 생각은 예상치는 많이 줄어들 거로 예상됐는데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이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좀 많이 또 확산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또 북경 지역에서 좀 재확산되고 있다는 얘기 저희 우리나라 뉴스에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의 뭔가 좀 경제 활동의 둔화 이것은 바로 이제 에너지에 대한 수요 감소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유가가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얘기로 잠깐 돌아가면 미국에서 가장 지금 어떤 주시장과 더불어서 핫한 섹터, 핫한 비즈니스 분야가 결국 주택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주 중반에 나왔던 거는 이제 신규 착공 건수도 뭐 생각보다 더 많이 좋았다 하면서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뭐 최고가 가는 것들 몇 개 보여드렸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것은 기존 주택 거래량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주택 거래 관련된 통계는 여러 개가 발표됩니다. 미국에서요. 신규 주택 건수도 있고 판매 대수 건수도 있고요. 기존 주택, 그러니까 예전에부터 있던 집을 파는 것도 있겠고요. 주택 허가 면적도 있고 또 신규 주택 이제 착공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것은 기존에 있던 집이 얼마나 많이 팔렸다는 것인데요.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22%나 늘어났고요. 11월 대비는 0.2%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연간 기준으로 보면 연일로 보면 584만 호인데요.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19년 대비 전체적으로가 5.6% 늘어나는데 이것은 이제 리만 사태 직전에 이제 진짜 버블이 많이 있다고 얘기했던 2006년 이후 최대 규모가 주택이 판매됐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주택 건설 업종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포함된 ETF가 ITB라고 제가 소개 몇 번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 거침없는 지금 또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는 것이 미국 시장의 단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판단 내려봤습니다. 이날 조금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도 꽤 있었는데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지금 누가 뭐래도 애플이 아닌가 싶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내일 모레인데요. 월가에서 목표 주가가 잇따라서 상향되고 있습니다. 코엔에서 이제 133달러에서 153달러까지 올려놓고 있고요. 이번 주 발표될 실적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역시 이번 분기 기준으로 보면 1,000억 달러라는 소위 금자탑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아이폰 12가 얼마만큼 많이 팔렸는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뭐 특별한 언급은 나오지 않겠지만 IR을 통해서 혹시라도 애플 카에 대한 방향성 얘기하지 않을까 만한 정도가 관심거리가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젊은 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팔란티어가 이번 화요일이죠. 미국 시장 화요일 날에 뭐 데모데이라고 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하튼 주가는 25% 이상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로 단박에 올라갔습니다. IBM은 뭐 수년째 지금 매출이 좀 좋지 않게 나오겠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기대 이하 실적이 나오면서 매출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지난주에 달리다 보니까 디즈니가 또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UBS에서 중립에서 매수로 의견으로 $200까지 목표 주가 올려놓은 것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퍼블릭 스토리즈는 대표적인 역시 리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워낙 땅덩어리가 많고 그러다 보니 짐 같은 걸 보관해야 하는 그 장소를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 가정 보면 한 9% 10집 중에 하나는 이걸 갖고 이런 거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요. 퍼블릭 스토리즈가 트위스트에서 중립에서 매수로 의견을 좀 올려놓은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올해 이제 여행을 한번 다시 가볼까라는 고민하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여행 사이트를 찾게 되는 거죠. 전 세계 여행 사이트는 결국은 세 군데가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부킹홀딩스랑 또 하나가 익스피디아 그룹인데요. 웰스파고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습니다. 목표 주가를 110에서 180달러로 아주 급하게 많이 올려놨는데요. 주가는 큰 재미 없었지만 좀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고요. 니오 같은 경우에서 노무라에서 매수 의견을 또 80달러 얘기했습니다. 주가는 뭐 크게 많이 반등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7가지 종목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런 한편 이번 주에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상당히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빨리 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은 1월 27일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매출 1,000억 달러를 돌파 여부가 가장 핫한 부분이 되겠고요. 하이엔드 쪽이죠. 아이폰 12 중에서도 맥스랑 제일 비싼 라인들이 얼마만큼 팔리고 있는지에 대한 코멘트가 기대됩니다. 페이스북은 주당 이익이 $2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페이스북만 보면 일간 활성화 사용자 수가 3분기에 18억 명이 넘어섰는데요. 이분이 어떤 추세가 이어질지 관심거리가 되겠습니다. 매출은 223억 달러가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은 이제 다음 주입니다. 2월 2일과 2월 4일이 되겠습니다. 구글은 15.5달러, 그 매출은 527억 달러의 컨센서스가 유지되고 있고요. 지금 빅5 중에서는 가장 지금 강한 주식 중에 하나가 구글인데요. 어떤 흐름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마존은 2월 4일입니다. 주당 이익이 $7에 매출이 1,200억 달러 가까운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겠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AWS라든가 아마존의 프라임 멤버가 얼마 전에 1억 5천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런 거에 대한 회사 측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가 궁금한 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우리가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테슬라와 스타벅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테슬라도 1월 27일입니다.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이제 목요일날 새벽이 되겠는데요. 4분기 판매는 이미 뭐 발표됐습니다. 50만 대, 몇백 대 모자랐는데요. 2021년에, 그러니까 4분기 실적보다 역시 관심은 2021년의 가이던스를 어떻게 발표할 것이냐가 관심거리가 있습니다. 항상 다른 미국의 기업과 달리 일론 머스크는 항상 소위 디맨딩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월가의 컨센서스는 82만 대에서 87만 대 수준인데 그 이상 혹시 발표할지 한번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4분기의 이익은 주당 $1가 넘어서면서 6분기 연속 흑자는 뭐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시각이 앞서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금요일 날이요. JP모건이 가장 이제 박하게 주는 것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 JP모건은 니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리시하면서 월가에 거의 최고 등급을 주고 있고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는 편인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아주 박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테슬라를 좋아하는 수많은 소위 개인 투자가들은 아주 싫어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얘는 싫어하는데 목표 주가를 이번에 $105에서 $125로 한 $20 올리기로 했지만 하일리 코셔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자기는 도저히 믿을 수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스타벅스도 우리나라에서 좋아하시는 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주식 중에서 보유 랭킹 한 20위권에 들어가는 주식인데요. 주당 이익이 $0.55의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실적 발표를 앞둔 대형 기업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주시고 또 좀 대형 경제 이벤트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함께 살펴주시죠. 네, 맞습니다. 앞서 이제 주요 기업들만 이번 주랑 다음 주 IT 기업 위주 그리고 테슬라까지 말씀드렸는데요. 그 밖에도 주요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1월 26일 화요일 날이 되겠는데요. 역시 뭐 장 마감 이후에 주요 기업들이 발표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합니다. 그 오전에는 화요일 날 오전에는 미국 시간이니까 우리 시간을 보면 화요일 날 밤인데 존슨앤존슨입니다. 존슨앤존슨은 주가도 지금 사상 최고가 랠리를 가고 있거든요. 실적 발표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우주항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 많이 있습니다. 역시 로키드 마틴도 화요일날 실적 발표했겠고요. AMD가 또 실적 발표하는 것도 화요일날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수요일날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테슬라, 애플, 페이스북이 같이 실적 발표합니다. 28일날은 비자랑 맥도날드가 있겠고요. 29일날은 쉐브론과 캐터필라의 실적 발표 있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제 일정만 체크해 보시면 올해 첫 번째 FOMC 회의가 26일과 27일 열립니다. 역시 그렇기 때문에 28일 날 새벽은 상당히 바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연준 얘기도 해야 되고 그 페이스북이나 애플, 테슬라 실적도 발표하기 있기 때문에 어떤 이번 주에 가장 바쁜 날은 28일 한국 시간 새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26일 날은 케이스-슐러 주택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29일 날은 개인의 소득과 소비, 그리고 기존 주택, 그리고 그 전날은 신규 주택 판매가 이번 주에도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28일 새벽을 특히나 주시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인 한 주간의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말씀해주신 내용 토대로 한 주간의 전략도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학영 MTN 전문위원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